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4일 수요일 아침 9시 34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긴축 우려가 완화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올랐는데 근데 생각보다 반응이 좀 시원찮죠. 그죠? 1%, 0.7% 각각 이렇게 올랐습니다. 나스닥 1% 올랐죠. 근데 이게 이제 상승의 의미를 좋게 봐주기는 좀 뭐한 것 같아요. 물론 올랐지만 상승했지만 너무 많이 올랐다가 이제 장중에 빠진 부분이 좀 너무 많기 때문에 장중에 낙폭이 좀 커서 이거를 어쨌든 그죠? 어떤 뭐 단순히 상승의 의미로 좋게만 봐주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어제 그 지표 잠깐 보시면은 CPI 7.1 나왔고요. 코어 CPI 6%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보다 조금씩 더 낮았어요. 사실 굉장히 대단하긴 합니다. 6.3이었는데 6 나왔고 7.7이었는데 7.1 나왔어요. 사실 7.3이란 예상치도 야 이거 굉장히 예상치가 낙관적인 거 아니야 했는데 시장은 더욱더 인플레가 많이 완화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 이제 인플레가 완화됐다만 생각을 해야 될 게 아니고 좀 그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인플레가 떨어진다는 게 저게 이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둔화 이거는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관점만 다르게 볼 뿐이지 그게 두 개가 사실 같은 놈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여지가 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조심하긴 해야 된다. 이거를 그렇게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 인플레가 잡히긴 잡히는데 이게 순순히 인플레만 잡히는 거냐? 아니면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가 와서 인플레가 저렇게 잡혀지는 결과가 나타난 거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이제 관찰을 해볼 포인트입니다. 그 부분이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어젯밤 시장은 왜 이리 좀 서운했냐? 어젯밤 시장은 왜 대폭등을 하지 않고 서운했냐? 이런 관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제 생각엔 기대가 너무 컸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서운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모두가 대박을 기대를 하면 대박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죠? 어제 제가 보여드린 자료가 있는데 JP모건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 사람들 자료에 따르면 7.1% 나왔으니까 어제 CPI가 그러면 S&P가 4에서 5%가량 올랐어야 된다라는 이런 예상치가 있거든요. 사실 어젯밤에 저 여러분들과 이걸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지. 이런 예상을 할 만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상당히 기대치가 높았던 거죠. 왜냐하면 지난 11월 달에 CPI 7.7 나왔을 때 나스닥도 7%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물가 지표가 안정되게 나오면 한 7%좀 또 오를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대박을 기대했던 거죠. 자연스럽게. 모두가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 대박은 없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건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설명드릴 수 있어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옵션 만기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옵션 만기는 통상적으로 이 꼬리가 길게 달리는 그런 때이긴 합니다. 윗꼬리나 아랫꼬리가 길게 달린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폭등하면 되돌리고 폭락하면 되돌리고 이런다는 이야기죠. 옵션 만기일에 외과 옵션들은 0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특징들을 생각해 보면 만기주는 보다 옵션이 다이어트하기 좋은 때다. 다이어트하기 좋은 때에 폭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옵션이 살이 찌겠죠? 살이 찌는 걸 용납할 수 없는 옵션 만기주이기 때문에 뭐 다시 되돌렸다. 그래서 어젯밤 시장이 서운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선물지수만 봐도 그렇고요. 한 달 동안 박스권이었잖아요. 그죠? 한 달 동안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위쪽에 저항이 두껍다. 아래쪽에 지지력이 두껍다. 그러니까 박스권이다. 아직 답답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 가지만 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재료적인 측면에서 약간 선반영된 재료다. 써먹은 재료다. 너무나 많이 써먹은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재료를 갖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척 하면서 초대박을 나기는 어렵다. 해먹은 재료니까 단물이 다 빠진 재료니까 그럴 수 있다. 선반영된 재료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 여기다 더해서 내일이 FOMC 회의니까 그죠? FOMC 회의를 기다려야 되니까 이거 보고 움직이자. 괜히 FOMC 회의 전에 경거망동했다가 피 본다라는 생각을 한 투자자들이 적당히 어제 하고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답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건들로 인해서 어젯밤 증시는 이 CPI가 나름 뭐 예상치를 하회하고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예전 같지 않았다, 시원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젯밤 CPI가 저렇게 발표가 되고 나서 이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 우리가 좀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더 뚜렷해진 물가 정점 신호, 미국 내년 금리 인하 전망 나왔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냐, 기대감을 갖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기대가 너무나 위쪽으로 과하면 증시가 이제 다시 꺾이고, 너무나 아래쪽으로 기대감이 쏠리면 다시 위쪽으로 쏠리고, 이런 것들, 그죠? 지금까지 딱히 뭐 본질적인 건 변한 게 없지만은 계속 이런 기대감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해서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중장기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긴축 우려가 너무 심하니까 안 빠지고 올라오고, 긴축 우려가 끝났다라고 하면서 긴축 속도 조절론 뭐 이런 거 나오면서 너무나 어떤 완화적인 분위기 이런 게 나오니까 증시가 확 올랐다가 너무나 분위기 좋으니까 또다시 시장이 방향을 꺾어서 폭락하고, 이런 것들 많이 보셨잖아요. 이번에도 지금 이제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대치가 아주 한없이 그냥 하늘로 높게 찌르고 올라가는 그런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긴 해요. 지금까지 한 달간 이제 CPI 11월 11일 날에 나온 CPI 7.7을 재료로 해서 본격적으로 오른 지가 시장이 한 달 정도 됐죠. 11월 10일 날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거 CPI 7.7 나오면서 지난 한 달간 이것만 갖고 올랐단 말이에요. 야, 긴축 속도 조절론이다, 야 드디어 인플레가 잡힌다, 이러면서 각종 기대감을 모락모락 키워왔어요. 중간에 이제 PPI가 한번 찬물을 끼얹어서 출렁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 CPI가 좋게 나오면서 기대치가 아직 하늘을 찌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제 FOMC 회의까지 있잖아요, 그죠? 오늘 밤에 FOMC 회의까지 있으니까 사람들이 기대감이 이제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심지어 너무나 많이 나간 사람들은 내년에 금리 인하 전망까지 내놓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솔직히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 금리 인하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저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어쩌면 저런 기사가 나오고 저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우리 기대치가 너무나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밤에 FOMC 회의를 보긴 봐야 되겠지만은, 이 FOMC 회의에서도 사실 결과적으로 그거잖아요. 지난번 11월 11일 날 나왔던 CPI, 여기서 긴축 속도 조절론 그런 거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밤에 FOMC란 이벤트는 이 긴축 속도 조절론을 확인하는 이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이제 파월 의장님이 좋은 이야기 해서 시장이 그걸 좋게 받아들여서 대폭등을 한다 해도 뭐냐, 결과적으로 긴축 속도 조절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 때문에 오르는 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 밤에 오른다고 한다면, 만약에 오늘 밤에 증시가 상승한다 하면 파월 의장이 긴축 속도 조절한다, 그것 때문에 오르는 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오른다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선반영, 이미 한 달 동안 써먹은 재료 아니냐, 새로운 재료 갖고 와라, 그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반대. 이건 어쨌든 새로운 재료가 아니길 거기 때문에 좀 올라도 좀 이제 다음번에 후폭풍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일단 뭐 저의 생각입니다. 긴축 속도 조절 하면서 끌어왔는데 오늘 밤에 이제 드디어 어떻게 표현하면 재료가 노출되는 시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밤 반응은 또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이제 일단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풀어봤어요. 어젯밤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술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요거까지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1월달 FOMC, 내년 1월 FOMC의 이제 금리 예상인데요. 25bp 인상, 50bp 인상, 75bp 인상입니다. 어젯밤에 CPI가 예상치를 하회함으로 인해서 25bp 인상 확률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시장은 그래서 이제 긴축 우려 완화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을 아주 충만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차피 이제 오늘 저녁에 있는 FOMC에서는 뭐 사실상 50bp 올린다라고 이제 거의 확정을 지었고, 사람들이 어젯밤에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FOMC에서 25bp 올릴 확률이 확 올라갔다. 요게 좀 특이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52% 확률로 25bp 올릴 것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좀 이 기대치가 너무 또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다소 있긴 있습니다. 이 정도 모습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들 좀 해볼게요. 일단
그 테슬라는 요즘에 계속 빨간불이네요. 그죠? 테슬라 어제까지 하락하면은 제 생각엔 이거 일단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테슬라는 조금 이따가 보고요. 일단 지수부터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S&P, 나스닥 그 둘 다 박스권 상단 자리를 테스트하긴 했는데요. 넘어갔나요? 안 넘어갔죠? 네, 안 넘어갔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밤에 제 생각에 이제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제 오늘 밤부터 뭐 제 생각에는 들이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 나는 고위험 성향이다. 나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굉장히 좀 결정적인 그런 우린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슈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좀 비교적 좀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고위험, 나는 뭐 그 높은 위험도 감수할 수 있는 위험 감수 성향이 좀 높은 그런 사람이다. 나는 고위험, 고수익 그런 걸 노리는 투자자다 하시면은 오늘 밤부터 제 생각엔 뭔가 들이댈 수 있을 것 같은 아래쪽으로 베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어젯밤에 이제 뭔가 저항이 있다라고 확인을 해줬으니까요. 어젯밤 다시 뭐 박스권 상단 자리 혹은 뭐 전고점 자리 이런 자리 확인했잖아요. 그 자리가 뭐 4080이 됐든 아니면 뭐 4120이 됐든 하여튼 여기에 저항이 있다라는 거 어젯밤 확인했기 때문에 어제 나온 이 봉을 근거로 해서 베팅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고위험이신 분들은 위험 투자 그러니까 아주 뭐 위험 감소 성향이 높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아직 어떤 뭐 의미 있는 매도세 이런 거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때가 맞긴 맞습니다. 다만 이제 고위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부터 제 생각엔 들이댈 수는 있을 것 같다. 더군다나 박스권 상단이지 않냐. 박스권 상단 못 넘어갔으니까 계속해서 저걸 기준으로 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파워르장이 뭐라 한다 해도 결과적으로 파워르장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긴축 속도 조절 그거일 거 아니에요. 오른다 해도 그럼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째 써먹어서 오른 재료 아니냐. 한 달이나 써먹은 재료를 가지고 지금 지난 한 달간 만들어 놓은 저항을 돌파한창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게 일단 뭐 저의 그냥 막연한 생각입니다. 현실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그리고 어젯밤에 무겁게 다시 저항을 확인했고 이러니까 다시 이 자리 부근에 올라오면 나는 뭐 예를 들어 오늘 밤 FOMC에서 파월의장이 뭐라 해서 증시가 올랐다 다시 저항 부근에 바싹 갖다 붙는다 난 그럼 한 숟가락 얹어 보겠다 난 그럼 크게 아래쪽으로 베팅하겠다 불가능한 생각은 아닌 것 같다고요. 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다만 이제 그게 안전한 방법은 아니죠. 확인된 방법은 아니죠. 그건 굉장히 고위험한 방법일 겁니다. 이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 되겠죠. 하여튼 어딘가 못 넘어왔어요. 뭐 그 이야기하면 끝난 겁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딘가 넘어갔느냐? 못 넘어갔다. 요거 한마디면 뭐 게임 끝나는 거죠. 그래서 뭐 지난 한 달간 만들어 놓은 저항을 못 넘어갔다. 반등시 매도 전략 계속 할 수 있다. 위쪽에 박스권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다. 아주 나는 위험 감수하는 걸 좋아한다. 나는 고위험을 좋아한다. 고위험 고수익이다. 그러신 분들은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뭔가 해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안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를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그래서 뭐 어딘가 못 넘어갔으니까 계속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쉬워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변동성 지수들이 어젯밤에 좀 재미있긴 했습니다. 이제서야 좀 제대로 된 모양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왠진 모르겠지만 12월 12일 날 이 빅스가 한번 폭등을 하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뭐 콜대박에 대한 그런 기대감 뭐 이런 게 좀 반영이 돼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근데 일단 되돌렸다는 거. 근데 어젯밤 되돌리면서 결과적으로 너무나 빅스가 좀 많이 되돌렸죠. 또 시장이 움직였던 거에 비하면 또 너무 많이 되돌린 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스는 다중바닥형 만드는 과정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자리 빅스 지수가 전저점을 붕괴시키고 계속 아래쪽으로 이제 가면서 시장이 안정화되려면은 그러려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주변에는 아주 지지력들이 지나가는 중요한 자리니까 차분차분 해서 이렇게 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데서 뭐 장대 음봉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에서 뭐 이런 자리에서 팍 폭락을 한다. 제 생각엔 붕괴시키려고 폭락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어젯밤 빅스가 폭락한 거는 오히려 다중바닥형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저점을 확인하는 또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저 빅스가 다소 좀 모양이 좀 이상하게 좀 찌그러져 있긴 한데 다른 빅스 뭐
어떤 걸 보나 그다지 큰 상관은 없는데요.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렇게 좀 다중바닥형 가능성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더군다나 오늘 밤에 FOMC 회의까지 있다. 긴축 속도 조절론 그런 이야기 분명히 할 텐데 긴축 속도 조절론 써먹은 재료다. 그런 거 좀 고려를 해보면은 빅스 추세 전환 가능성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UVXY는 좀 그래요. UVXY는 어제 일단 지켰어야 될 자리를 일단 한번 좀 살짝 붕괴시켰어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빅스는 추세 전환이 될지 몰라도 금방 오늘 밤에 될지 몰라도 뭐 솔직히 오늘 밤은 좀 힘들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 아무리 빅스가 추세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UVXY가 추세 전환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죠? UVXY는 아직 숨이 간당간당하다. 아직 지지력 확보가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이거는요.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전반적인 특징들을 좀 봤고요. 뭐 특별한 거 없었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빅스 같은 거 다중바닥형 가능성이 있고 아직 박스권이고 미국 증시 못 넘었다. 오늘 밤 FOMC 회의 잘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다른 거 특별한 거 없었죠. 아주 다 논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긴축 우려가 완화됐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하락했고요.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아래로 가고 있는데 솔직히 좀 낙폭이 좀 과한 편이긴 합니다. 일단 FOMC 회의 있으니까 조금 더 일단 지켜볼게요. 아직까지 뭐 딱히 할 말이 없고요. 달러가 크게 떨어지니까 원자재들이 좀 올랐습니다. 달러가 오르면 원자재들 오르게 돼 있죠. 금융시장 논리상, 돈의 논리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원자재들이 일부 다시 튀어오르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그다지 뭐 일단 아직까지 유가 같은 경우는 추세에 그다지 지장은 없어 보인다. 반등이 나와야 될 때 반등 나오고 있다. 그냥 계속 하락 추세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구리 같은 경우 계속해서 싼 고점 일단 못 넘어가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근에 유로화도 그렇고 달러화도 그렇고 너무 한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좀 과하다는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얘네들도 결과적으로 똑같은 재료로 움직이는데 긴축 속도 조절론을 가지고 달러가 이렇게 약세로 지금까지 움직인 건데 뭐 이제 FOMC 회의 재료가 노출되는 날이 오늘이니 좀 일단 어떤 변화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움직임도 달러가 굉장히 급했는데 어젯밤 또 짜내기까지 했으니 어젯밤 또 급락까지 했으니 약간 좀 급락 뭐 투매 뭐 이런 느낌이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다. 뭐 이게 이 정도를 가지고 제가 투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정도는 투매도 아닌데요. 근데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약간 있긴 있어요. 그죠? 언더슈팅이 좀 심하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밤에 뭐 지켜보자.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10년물 국채금리는 떨어졌죠. 그죠? 이것도 뭐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봐요. 긴축 속도 조절을 한다니까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뭐 물론 어젯밤은 이제 CPI가 그렇게 나오면서 하락을 한 거니까 긴축 속도 조절론 때문에 하락한 거구나라고 보긴 보는데 이게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아직 뭐 명확하지는 않죠, 그죠? 그런 가능성도 좀 있다.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가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지금 충분히 있긴 있는 거죠. 이런 점들 좀 잘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 금리 인상 하는데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있다. 연준의 새로운 목병이다 하고 있죠. 새로운 목병 정도가 아니죠, 그죠? 아주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10년물 국채금리 하락하고 있다는 거. 시장 참가자들이 아직도 연준이 금리 인상하고 있는데 연준이 이제 조만간 금리 내릴 거야 혹은 뭐 경기 침체가 올 거야 이런 거에다 지금 대고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게 이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거 하여튼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하다. 그래서 어젯밤에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장단기 금리 차는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 뭔가 지금 채권 시장이 어디가 아픕니다. 어디가 아픈데 아직까지는 그냥 뭐 병원 안 가고 꾸역꾸역 잘 버티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좀 더 기다려보자. 오늘 밤에 파월 의장님이 뭐라고 하실지 기다려보자.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거 특별히 할 이야기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밤 FOMC 회의 있으니까 뭐 더 이상 뭐 긴 이야기 할 거 없을 것 같고 어젯밤 유럽 증시도 아마 좋았을걸요. 그죠? 유럽 증시도 어젯밤 뭐 물가지표 나왔으니까 좋았죠. 그죠? 그렇지만 어딘가를 넘지 못했다. 어딘가를 넘지 못하면 이거 다중고점형 만드는 과정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젯밤 미국 증시하고 유럽 증시 쭉 살펴봤고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삼성전자하고 LG에너지솔루션 둘 다 버티고 있으니까 뭐 좋겠죠. 그죠? 오늘 코스피 좋을 거고 이런 모습이긴 한데 FOMC 회의 하루 전날이네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이 써먹은 재료를 가지고 또 시장이 오르는 감이 있어서 조금 좀 불안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하여튼 오르고 있다. 삼성전자 다시 6만원 돌파한 척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6만원 싸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전고점이란 저항이 생겼네요 여기, 그죠? 6만 400원? 뭐 6만 500원 이쪽에 저항이 하나 생기긴 했네요. 요것, 네, 이 자리를 좀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 좀 그만할 때가 됐죠. 좀 하락을 하더라도 좀 단기적으로 너무 낙폭이 좀 심해서 좀 쉬어갈 때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하락을 쉬어가는 그런 모습 나오는 것 같고요. 뭐 딱히 다른 거는 볼 거 없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어제 중요한 저항 돌파한 작 했으니까 조금 더 오를 수 있다, 뭐 이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내일 FOMC 회의라서 뭐 특별히 뭐 제가 뭐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들 지금 눈치 보고 있죠. 예. 다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FOMC 회의 앞에 있는데 뭐 급등할 수도 없고 급락할 수도 없고, 아 우리 그래 박스권이나 하자, 어제 미국은 일단 올랐으니까 우리 박스권 하자, 예, 선물 308, 310 요 정도 박스권에서 지금 노는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얘가 이제 오늘 상승하면서 풋옵션들은 다시 박스권 밑으로 내려가면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긴 했는데, 근데 이게 또 풋옵션들이 이렇게 또 다중바닥형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여튼 풋옵션들은 아직까지 이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여전히 뭐 폭락 위험, 물론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올라주고 이러니까 뭐 시장이 그나마 좀 안정될 수 있긴 있는데, 여전히 풋옵션들이 오랫동안 버티고 있다. 변동성 지수들도 잘 버티고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죠, 여전히 좀 조심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변동성 지수들도 많이 급락을 하긴 했는데요. 얘도 뭐 다중바닥형 만드는 과정일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뭐 여러 가지 그 다중바닥형 만드는 그런 과정일 수 있습니다. FOMC 회의 전이니까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잘 지켜보자, 요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급락 위험이 있었는데 어젯밤에 CPI가 살려줬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1015란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이었는데, 1015란 자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동안 테스트해서 굉장히 좀 힘겨워했는데, 오늘 다행히 이제 미국 CPI 덕분에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많이 다행일 수 있는데, 다중고점형 만드는 과정일 수 있다. 솔직히 뭐 지금 박스권 안에 와 있고 이래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애매하네요, 그죠? 하여튼 근데 반등시 매도 전략 충분히 할 근거 있다, 요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는 특별히 볼 거 없는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불안해서 더 강세로 갈 것 같긴 한데, 근데 일단 얘도 지금 이러면서 결국 다중 바닥형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요. 뭐 특별히 하여튼 드릴 이야기 없는 것 같습니다. 요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